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정하는 김영문이고요.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혹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임용고사는 이제 크게 교육학, 이건 이제 공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교수법, 그 다음에 뭐 문학,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 이렇게 이제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육학이 20점 만점이고요. 여기에 80점입니다. 전공이 80점이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영어학 파트를 하고요. 이제 문학하고 일반 영어는 김유석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학은 그럼 전체 80점 중에서 몇 점이냐? 지금은 약 19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점 정도가 영어학이 나오는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또 파트가 영어학이 여러 개로 좀 나누죠. 복잡해요, 영어학이. 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자, 크게는 이제 통사론, 혹은 이제 학교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 뭐 음성학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의미론, 또 화용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어떻게 점수가 배점이 되느냐 하면, 보통 통사론이나 학교 문법이 보통 12점에서 15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보통 4점짜리가 뭐 3개 하면 4, 3, 12점. 거기다 5점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문론이 보통 한 10점. 9점에서 한 10점 정도 될 겁니다. 9점에서 한 10점 정도. 나머지는 이게 점수가 거의 안 나와요. 이 토탈 해가지고 한 2, 3년에 하나 정도 돌려가면서 2, 3년에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2년이나 3년에 한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수업에 배분을 한다든가 할 때 통사론이나 학교 문법 쪽에 보통 한 60%에서 70%를 이렇게 배분하고요. 여기가 한 20%, 여기가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공부할 양은 많은데 한정 없이 막 투여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시간만 여유롭다면 뭐 형태론도 뭐 한 달에 한 4시간씩 투자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좋겠지만 거의 안 나오는 분야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여기서 시간 배분을 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자면 이 영어학에다 얼마나 투자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이제 100점 만점인 표자면 여긴 20%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간이라든가 여러분의 어떤 정렬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20% 정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제가 10년 정도 이제 노량진에서 임용을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좀 잘못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또 잘하는 분야에 내가 교수법을 잘한다. 그럼 교수법에다 올인하듯이 하고요. 또 뭐 문학을 잘한다. 그럼 문학에다 올인하듯이 해요.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문학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거의 문학에다만 올인하더라고요. 결국은 한 4, 5년 했는데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교육학 신경 안 쓰지. 뭐 영어학 신경 안 쓰지. 떨어졌어요. 몇 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배분을 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또 뭐를 세우셔야 되냐면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분야를 어떤 친구들은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이걸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잘하는 분야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분야를 확실하게 잘해서 100점 다 맞자. 그리고 모르는 분야는 그냥 반타작만 하자. 그건 이제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기에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시간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학에 한 20% 정도 여러분께서 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또 영학 안에서도 통사론 쪽에다가 한 60%에서 70% 정도 에너지를 투자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학에 이제 국한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의 경향이 영학의 최근의 경향이 이론 중심으로 가면서 그 이론을 실전 문제에 적용을 해서, 즉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이론의 근거에서 적용해서 이제 풀어보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통사론하고 의문론은 뭐 그 100%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문론 같은 경우는 기입형 문제로 자주 나와서 기본적인 걸 있잖아요. 뭐 온셋이라든가 뭐 실러블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단답형도 있긴 있지만, 나왔다 하면 뭐죠? 전부 다 룰을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먼저는 뭐를 배워요? 이론을 배웁니다. 엑스바 티오리가 무엇인지 배운 다음에 그게 문제에 적용이 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0년 이상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론은 잘 알아요. 오랫동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문제에 그 이론을 적용을 못해요. 적용. 그게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1:1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제 4층에 가보시면 전공영어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 문 앞에다가 1:1 튜터링 시간표 스케줄을 이렇게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위에다가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아프다든가 그래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락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 번호도 010은 적으지 마시고 010 아닌 사람만 적으시고 010인 사람은 그냥 뒤에 이렇게 8자리만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튜터링은 우리가 수업이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요. 12시에서 1시는 보충 심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우리 녹화는 이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10시에서 1시까지 녹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시에서 2시까지가 점심입니다. 점심을 하고요. 2시에서부터 4시.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어포인트먼트 하냐에 따라서 이때 1:1 튜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강생들의 이제 하나의 특전이죠. 이거는 이제 인강으로 어떻게 1:1 튜터링을 해줄 수 없으니까 오셔서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밑에 가보시면 아마 어디가 있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 연구실의 문 앞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나는 이때만 되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돼. 왜냐면 그럼 이 시간 내가 비워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쭉 채워서 이렇게 빈칸 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1년간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강의만 듣고 이론만 아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대부분 대강의를 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강의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그 이론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 엑스바 티오리 그러면 컴플리먼트 에정트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 문제는 그거를 이그샘플에 주어진 문제에 적용하면 못 푸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도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튜터링을 할 때도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문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적용 안 되는지를 튜터링 할 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고쳐 나가게 되면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고득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여러분 나눠준 핸드아웃 자료 보시면, 자, 첫 번째, constituent라는 게 있어요. 이 constituent.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onstituent. 단위란 무엇인가? 자, 이 용어를 시험에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마다 각각 다르게 표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유니트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phrase란 무엇인가? 이렇게 라고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의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오빠 이렇게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고 단위라고 그래요. 가정의 단위. 자, 이 단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자, 부산으로 이사를 갈 때 이 단위는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강휴게소에서 가다가 할머니가 나이 먹고 치매기가 약간 있어. 야, 버리고 가자. 버리고 가면 그 이사는 불법적이에요,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감옥 가야 돼. 경찰서 가야 돼. 왜? 자기 가족의 단위인 할머니를 버리고 왔으니까. 버려서도 안 돼요. 반대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가도 안 돼. 예를 들자면 우리가 301호에 사는데 이사 가는데 이제 302호에 있는 이쁜 아가씨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야, 옆에 있는 아가씨 데리고 가자. 이사 갈 때. 그러면 어때요? 경찰에 가기 전에 엄마한테 맞아 죽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족의 단위라는 거예요. 유니트. 그래서 유니트는 뭐라고요? 자기 유니트를 버려도 안 되고 다른 유니트를 데리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니트의 구성원만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단위라는 뜻이에요. constitute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A constituent is a string of one or more words that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behaves as a unit. 이게 통사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as a unit. 여기서는 unit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의 단위로서 behave, 행위를 하는 한 단어거나 one word거나 혹은 more than, 썼잖아요. more words. 한 개 이상의 단어들의 연결체, a st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constituent. 자, 그럼 이 constituent의 특징은 뭐냐면 the constituents of a string of words, 그 단어들의 이 단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verified,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위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가족의 단위냐 아니냐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갈 수 있느냐 버리고 갈 수 있느냐로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금강휴게실에다 버리고 갈 수 있느냐 버리면 안 되느냐. 버리면 안 되는 게 내 가족이에요. 또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게 또 우리 가족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러한 단위성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by a number of constituents test. 이 단위성 테스트의 몇 가지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two of which, 그 중에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movement, 이동이랑 이동, and substitution, 대체라는 겁니다. 대체.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2014년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그 1번 볼까요? John loves a pretty woman. 자, 여기에서 a pretty woman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위라는 거예요. 그 단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movement를 통해서 증명해 볼까요? A pretty woman, John loves. A pretty woman을 몽땅 앞으로 이동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A번은 정문이에요, B문이에요? 정문이에요. 자, B번은 pretty woman만 이동하고 어를 남겨둬 봤어요. 그랬더니 정문이에요, B문이에요? B문이에요. C번, pretty를 남겨두고 woman만 앞으로 이동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문이에요, B문이에요? B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a pretty woman은 하나의 뭐라고요? 단위, constituent다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때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냥 뭐 이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딱 보니까 알겠어. 프리티 워먼이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쉽게 문제 내겠어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티 워먼이 하나의 constituent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서브스티튜션 해볼까요? 대체를 해봅시다. 대체. 다른 말로 replacement. 바꿔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a pretty woman을 대명사로 바꿔봤어요. 뭘로 바꿔봤어요? her라고 하는 대명사로. John loves her.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B번 John 여기 loves가 빠졌네. Sorry. John loves 했잖아요. John loves a pretty her. 이렇게 her를 뭘로만 바꿔봤어요? woman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돼요, 안 돼요? 비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번에 John loves a her. her를 뭐만 바꿔봤어요? pretty woman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비문이라는 거예요. 대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a pretty woman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위다라는 거예요. 단위다라는 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기출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2001년도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나왔어요. I can't stand your little brother. (200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때도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your little brother 밑줄을 딱 그어놓고 다음 문장 중에서 밑줄 그어진 your little brother가 하나의 단위임을 movement, 그 중에서도 preposing, topicalization을 이용해서 증명하셔라고, 증명이라고 증명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정문, 비문 문장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금방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preposing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Your little brother I can't stand가 되겠죠. preposing이란 말은 앞으로 이동해라 그런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앞으로 pose 보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 문장의 정문이다 비문이다? 정문이다. 자, 이 중에서 이제 brother만 이동시켜 봤어요. brother I can't stand your little. 했더니 이 문장은 정문이다 비문이다? 비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뭐를 해볼까요? 이제는 거꾸로 little brother만 해볼까요? I can't stand your.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랬더니 정문이더라 비문이더라? 비문이더라. 이렇게 답을 쓰신 다음에 이것으로 보아서 your little brother는 하나의 단위로서 이동할 때는 같이 가야 된다. 어느 것을 빼뜨리고 하면 비문이 된다. 라고 답을 딱 써주시면 100점입니다. 근데 이걸 못 적더라고. 지금 배웠으니까 쉽잖아요. 선생님이 강의하면 다 알아먹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런데 적용이 안 돼. 적용 한번 해볼까요? 밑에 보면 example 1 해가지고 2006년도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밑에 답을 보지 마시고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답을 줄지 말지. 답을 줘버리면 답부터 봐. 여러분은 절대로 답을 보면 안 돼. 문제부터 보세요. 다음 밑줄쯤 부분이 단위인지를 문두 이동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2006년도 기출문제예요. 2001년도에 이 문제가 나오고요. 2006년도에 이 문제가 나와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example이 달라졌어요. example이 뭡니까? 1번 The people can move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see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자, 1번의 밑줄친 부분과 2번의 밑줄친 부분을 보고 나서 이게 단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데 뭐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preposing, topicalization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려집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먼저 뭐를 판단해야 되겠어요? 1번의 밑줄 친 부분,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이 하나의 단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 판단력은 이제 어디서 나올까요? 일반 영어 실력에서 나와야 돼요. 일반 영어 실력에서. 그래서 영어학, 문학, 교수법 모든 파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력은 뭐예요? 일반 영어. 일반 영어가 안 되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앞에 move라는 동사의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동사 유형을 알아야 돼요. move는 어때요? move A into B 해서 A하고 into B가 별도의 단위입니다. 별도예요.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이 동사 유형을 배우실 때 제가 수업실에 가장 많이 드는 예문이 이 예문이에요. kill은 뒤에 MP 하나만을 뭘로 취해요? 뒤에 배우겠지만 목적어. 그래서 3형식 타동사입니다. 3형식 타동사예요. 그 뒤에 부사라든가 전치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예를 들자면 John killed a tiger in the park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tiger는 목적으로서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뒤에 in the park는 뭐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요소예요. 그래서 이걸 어때? 가로치잖아요. 가로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3형식 타동사라 그래요. 반면에 put은 어떻습니까? put a tiger in the park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in the park를 가로쳐서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put은 tiger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이고요.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별도입니다. 따로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건 뭐냐면 동사의 쓰임새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일반 영어의 자기의 직관과 감각이에요. 이런 걸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이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일반 영어 독해,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을 통해서 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move하고 C는 어떨까요? move하고 C는 어떨까요? move A into B 라고 했을 때 move는 어때요? 별도로 따로 논다는 거 이렇게. 단위가 달라요. 두 개가 서로. 반면에 C, A, from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B에서 on A를 보았다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 동사의 쓰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 오늘 컨스티튜언트가 뭐라는 거 배웠어요. 아, 단위가 무슨 뜻인지 감이 왔어. 근데 기출문제가 2001년도, 2006년도에 나왔는데 2001년도 거 공부했더니 2006년도 거를 못 풀겠어. 왜 그래요? 무슨 문제예요? 동사 유형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는 학원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동사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다 분류를 해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때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여러분이 학원 강의를 3년, 4년, 5년, 10년 들어봤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감각의 공부를 안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유명한 강사가 있다. 학생이 1000명씩 온다. 잘 가르친다. 그러면 똑같이 잘 가르치는 강사한테 들었는데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냐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개별적으로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 튜터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찝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공부해 나가셔야지 합격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이론 배우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백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공부를 하면서 저와 1대1 튜터링을 통해서 이게 돼 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저는 이거 차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그걸 자기가 배워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여기서 다시 반복합니다. move는 A into B가 가능하지만 따로따로 C는 어떻다? 전체다. 라고 하는 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돼요. 이거는 풀었다 하더라도 왜? 이런 거는 일종의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 수준이에요. 자, 요거는 무슨 수준일까요? 중등 수준입니다. 초등은 이론이 필요 없어. 그냥 감으로 보면 딱 알아. 여러분 산수, 더하기 빼기 뭐 이론 필요해서 전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중등으로 오게 되면 어때요? 분수. 딱 보면 분수가 됩니까?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고급은 뭐겠어요? 미적분, 확률 통계. 이거는 정말 머리가 이제 골치 아프고 막 섞여 있고 엮여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오후에 12시에서 1시에 고등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은 우리 1, 2월달 기초반이잖아요. 근데 번수업이 막 고등까지 가버리면 지금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못 따라와. 그래서 그거는 12시까지만 수업을 하고 12시 1시 한 우리 보충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이제 자기가 잘 못 따라오겠다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된 사람들, 재수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아, 동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공부할 때 동사의 특징을 공부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학의 거의 8, 90%는 동사의 특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라이팅 저절로 돼요. 그리고 문제 다 풀어집니다.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만큼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쓰임새, usage를 공부해요. usage. usage는 여러분이 교수법 용어로 말하자면 표현학습이에요. 표현학습. 학습에는 이해학습과 표현학습이 있잖아요. 이해학습은 이론만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표현학습은 배웠던 것을 적용해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동사의 유형, 쓰임새를 제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자, 그렇다면 자 1번 한번 해보면 밑에 답을 볼까요? 1번 문장에서 The sculpture NP와 into the museum이라는 PP는 각각 별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르게 다르니까. 아, 우리 집이 부산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302호가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답의 1번 가로에 보면 The sculpture, the people can move into the museu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move the sculptur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몽땅 묶어가지고 the people can mov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통째로는 뭐예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해준다? move라는 동사가 해준다는 거죠. move라는 동사.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he people can see라는 동사를 볼까요?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의 경우는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전체가 하나의 뭐예요? NP예요. 전체가 하나의 NP.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전체가 문두로 이동하면 정문이지만 따로따로 이동하면 비문이에요. 그래서 the sculpture, the people can see into the museum 한 비문이에요.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see the sculpture. 이래도 비문이에요. 반면에 3번,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see 하면 정문이에요. 그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건 답이 되게 길죠. 그때는 한글로 쓰라 그랬어요. 답을 영어로 쓰라 그러지 않았어요. 2006년도. 그래서 괜찮아요. 이 답을 쓸 때 어때요? 답이 논리가 정연하죠. 그리고 이 컨트라스트가 딱딱 돼요. 정문되는 거, 비문되는 거.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뭐다? 동사 유형이다. 특별히 중급 이상에 갈 때는 뭐예요? 그 usage를 알아야 돼요. 어떤 어휘, 단어나 동사. 초급은 어때요? 필요 없어요. 직관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직관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직관으로 문제를 풀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중등 수준의 문제 가면 못 풀어요. 고등은 이건 완벽한 이론과 이 동사 유형과 다 파악해야 돼요. 그건 12시 앞으로 볼게요.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2014년도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 맞추면 합격, 못 보면 틀릴 뻔하는 거예요. 왜? 한 방에 4.5점이 날아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컨스티튜트 테스트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질문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여기서 받을 수는 없고요. 질문은 자, 12시에 할 때 그때는 다 받겠어요. 질문도 받고 뭐 직접 해서 다 대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1대1 튜터링 때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질문은 12시에 항상 하셔도 됩니다. 12시 한사에 하셔도 되고 그냥 아주 프라이빗한 여러분의 퍼스널한 문제는 1대1 튜터링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컨스티튜언트를 테스트하는데 무엇을 이용하더라? 무엇을 이용하더라? 무브먼트를 이용하더라. 무브먼트. 첫 번째, 무브먼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구나. 자, 무브먼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리포징 혹은 다른 말로 토피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브먼트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출문제에 또 연계돼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계속 1이라고 되어 있나? 왜?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formations.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라는 뜻이에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movement, 이동도 포함하고요. 혹은 substitution, 대체하는 것. 혹은 deletion, 빼버려, 없애버려, 삭제. 혹은 insertion, 삽입. 모든 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그래요. 좌우지간에 문장에 어떤 요소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transformation이라고 그래요. 그 transformation 중에서도 이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movement라고 그래요. movement는 또 뭐겠어요? 앞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뒤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preposing. 제일 뒤로 이동하는 것을 postpo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posing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topicaliz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장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거나 다른 부분과 대조하고 싶을 때 그 부분을 문두 이동하는 것을 화제와 규칙, topic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리포징은 또 이제 종류가 또 엄청 많아요. NP를 프리포징 시킬 거냐, VP를 프리포징 시킬 거냐, PP를 프리포징 시킬 거냐, AP를 프리포징 시킬 거냐에 따라서 NP 프리포징, VP 프리포징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첫째, NP 프리포징. A번 beans, John hate. 자, 원래는 뭐겠어요? John hate beans겠죠. 존은 콩을 싫어해 말이죠. 콩은 존이 싫어해 그런 말이죠.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우리 딸들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그 화제화된 단어들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은는으로 하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콩은 존이 싫어해. 이렇게. John hate beans 하면 뭐예요? 존은 콩을 싫어해. 혹은 존이 콩을 싫어해. 이렇게 해야 되지만 beans, John hate 하면은 콩은 존이 싫어해. 딱 이게 한국식 표현인 거예요. Poetry. We try not to memorize. 시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시는 뭐예요? 느끼는 거야.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암기, 여러분 암기하잖아요. 암기하면 좋아요. 시는 암기하면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포이츄리라는 것을 프리포징 할 때는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BP 프리포징. 동사구 이동. Ralph says that he will clean his room and clean his room he wi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랄프는 테디아를 말합니다. He will clean his room.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할 거라고 말합니다. And 그런데 이제 강조한 거죠. 그런데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할 것이다. He will. 그가. 이랬을 때 VP를 앞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요? VP 프리포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VP 프리포징을 할 때는 조동사를 반드시 데리고 가지 않는다. 반드시 뒤에 남기고 와야 된다. will. 이게 포인트예요. 좀 이따가 벌써 작년이네요. 2017년도 11월 25일 날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CPTP 문제. 거기에 연관된 거 이게. 그때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anyhow. 어쨌든 VP 프리포징.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토피컬라이제이션이다. 그 속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이외에 뭐 AP, PP 엄청 많아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개론반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줘도 머리 아파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습득을 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리포징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islocation이라는 거. 이거 한국말로 전위라고 그래요. 전은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위는 위치를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디스로케이션, 그럼 프리포징이나 디스로케이션이랑 똑같아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게 뭔지 살펴봅시다. 전위란 이동 구문에서 이동하고 나면 뒤에 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했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전위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이게 이제 이 전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전위를 left dislocation,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전위를 right dislo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left부터 볼까요? A번, my sister, she is a college student. 이랬을 때 my sister가 어디에서 이동했어요? she라고 하는 자리에 딱 이동했어요. 그 이동하고 그 빈자리를 she를 넣어줬어요. 즉 이동한 것에 해당하고 맞는 뭐예요? 대명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대명사. B번, that old toy my brother gave it to his friend. 자, 원래는 that old toy가 어디 있었어요? gave의 목적어 자리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다가 이게 이동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자리에 해당하는 대명사를 넣어줬어요. 이때 이 대명사 it, she 이런 거를 무슨 대명사라 그래요? 중고등학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중고등학교는 이런 안 가르쳐요. dislocation은 중고등학교는 안 가르쳐요. resumptive pronoun입니다. 원래 대명사는 앞에 언급했던 명사를 대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언급했던 대명사가 그 문장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문장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문장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데 또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문장을 뭐라 그래요? 비문이라고 가르쳐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장은 비문이라고 가르쳐요. 올바른 영어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이해되셔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dislocation이 영어적으로 grammatically하게 correct하냐, wrong이냐에 대해서 분분의 의견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anyhow.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dislocation이라고 하자. 그리고 거기에 썼던 명사를 resumptive pronou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right dislocation은 뭐겠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she is a college student, my sister. My brother gave it to his friend at the old toy.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right dislocation을 만들고 그 빈자리에를 해당하는 대명사를 resumptive pronoun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가 disloc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topicalization과 dislocation의 차이는 뭐예요? 그 빈자리에 resumptive pronoun이 들어가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없으면 topicalization,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dislocation.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은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 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passivization.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John killed a tiger. A tiger was killed by John. 자, 어떻든 간에 a tiger라고 하는 게 killed의 오른쪽 자리에 있다가 수동태 하면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이동했잖아요. 문드로. 이것도 뭘로 보는 거예요? 프리포징으로 보는 거예요. 문드로 이동했다. 보는 거예요. 그럼 문드 이동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동을 뭐라 그러느냐? passivization이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한다. 그 말이죠.
뭐 수동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동태가 임용고사에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수동태 문장. 앞에 프리포징, 토피칼라이제이션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만, 나왔잖아요. 벌써 이렇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패시바이제이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다루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왼쪽 이동이 뭐가 있냐면 WH 무브먼트. 우리가 잘 아는 WH 퀘션 문장이죠. 자, WH 퀘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거기 제가 추리를 일부러 그려줘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CP, IP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CP, IP를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 당시에는 CP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알겠어요. 저런 걸 왜 가르치냐. 자기가 박사 해가지고 대학교에서나 가르치지 뭐 학원에서 가르치냐. 근데 시험에 올해 나와버리. 이게 올해만 나온 게 한 번 그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렵게 안 나오고 그냥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냈으니까 문제 없어요. 올해는 모르면 못 풀.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앞서가도 문제야. 항상. 우리나라 이 학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학원의 특성은 절대로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뒤서가야 돼요. 그래야지 돈 벌어요. 학생들은 절대로 기출문제에 근거한 것만 공부해요. 한 번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는 것을 가르치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와요. 왜 나온 적도 없는데 그 귀한 시간에 그거 가르치세요? 항상 그래, 항상.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래서 이제 깊이 안 가르쳐요. 살짝 가르치고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꼭 나와버려. 그것을 유념 있게 들은 친구들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뭐 저거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꼭 선생님은 자기가 전공했다고 저런 거 어려운 거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다 당했어요. 어떻게 보자면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똑같은 단위에 관한 문제인데 2001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는 수준이 어때요? 그냥 이로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넘어갔어요? 아까 했던 거 뭐죠? 그 move,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때요? 까다롭죠. 직관적으로 풀기가 약간 어려워요. 뭔가 이론도 좀 알아야 되지만 동사 유형도 좀 알아야 돼요. 자, 고등 문제 12시에 볼 건 어때요? 완벽한 이론 알아야 돼요. 트리 다이아그램부터 해서 퍼펙트하게 엑스프레스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런 거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못 풀어요.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렇게. 왜? 시험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하거든. 근데 딱 나와버렸어. 그때 공부하려니까 어때? 이제 늦지. 어려워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자, 올해 CP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IP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IP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CP 나오면 CP만 해달라는 거야. IP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거 바보 아니에요? CP가 나오면 IP가 나오고 IP가 나오면 TP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할 때 다 해놔야지 이해가 쫙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여러분께서는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잘 배워놨다가 이 군중들이 모르는 거를 딱 알아가 여러분 합격해야지. 이제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남들 다 아는 거 그거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딱 맞춰야지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어려워져요. 조금씩.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문제를 딱 보시면 흐름이 있어요. 그걸 잘 파악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CP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물론 엑스바 티오리에서 자세하게 또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WH 무브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예전에는 문장 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NP, BP 이런 구조로 이게 아마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저런 스타일을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I think that John is smart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이 구조로 그릴 수가 있죠. 그죠? John is smart. 그런데 대시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촘스키가 1981년도 자기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S바라는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컴플리멘타이저라고 하는 컴플리멘타이저. 이게 보문소란 뜻이 한국말로 보문소. 컴플리멘타이저. 보문소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나는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했을 때 고예요. 고. 한국말로 고. 철수가 부자다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그 고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that이라고 그래요. that. 보통 중고등학교들은 접속사, 정속 접속사를 표시하는 뭐라고 표시하죠? 종속 접속사 뭐라 그러죠?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that을. 몰라요? 중고등학교로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촘스키가 연구해서 컴플리멘타이저 that이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John is sma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촘스키가 1986년도 베리어스라는 논문에서 이 구조를 뜯어 고칩니다. 절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뜯어 고쳐버려요. 그게 이제 주어진 오늘 CP 구문입니다. CP, C바, C0, IP, I바, I0, NP, BP 해서 이게 옛날의 S, 요게 옛날의 S바, 여기에 that 같은 이제 컴플리멘타이저가 온다라고 촘스키가 뜯어 고쳐서 이렇게 통일을 해버려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X바 티오리 배울 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바꿨다. 일단 이거 이제 암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C0에 I0에 있는 조동사, 예를 들자면 will과 같은 이런 조동사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이동하느냐? 이 문장이 question일 때. question일 때 I0의 조동사가 C0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제 의문문이 아닐 때는 C0는 대시 나오거나 아니면 null, empty, 비어서 나온다. 그래서 I think that John is smart 할 때 이 that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제로로 나올 수도 있고 문자로 나올 수도 있고 스펠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WH 무브먼트는 어떻게 될까? 원래 문장은 뭐겠습니까? John will buy what? 이시겠죠. 이때 buy의 목적어 what이 V0의 오른쪽 NP에 있었던 게 어디로 이동해요? spec CP라고 하는 자리를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spec CP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스펙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스펙 CP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거예요. 또 스펙이 또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그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그냥 암기하세요. 저런 구조 자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여기가 억스는 I0입니다. 억스는 auxiliary 조동사입니다. I0에 있는 TI라고 되어 있죠. will이 question이 되게 되면, 의문문이 되게 되면 C0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의문문의 경우에 어떤 조동사가 주어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주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 조동사는 항상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C0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C0에 가 있으면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CP 구조예요. 이해되세요? 스펙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스펙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Shall I join you? 내가 너랑 같이 가도 돼? Shall I join you? 라고 했을 때 이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주어 I의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건 C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CP 구조인 거죠. C0만 있으면 무조건 CP예요. I0만 있으면 그건 무조건 IP예요. V0만 있으면 BP인 거예요. 스펙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헤드만 있으면 무조건 그게 맥시멀로 올라가요. CP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X0만 존재하면 바로 XP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구조다? CP 구조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I shall but join you. 그것도 이제 I will을 쓸 텐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장은 뭐겠어요? IP 구조죠. 뭐가 없어요, 여기? C 제로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anyhow. 자, 그래서 WH 무브먼트라는 게 뭐냐? 자, S 혹은 IP에 들어있는 어떠한 WH 프레이즈가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스펙 CP 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C0 왼쪽에 있는 스펙 CP 자리로 왼쪽으로 쭉 이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WH 무브먼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WH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문장은 전부 다 뭐예요? CP 구조예요. CP 구조. 혹은 WH 무브먼트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yes, no question, yes, no question의 문장일 경우에도 뭐예요? 전부 다 CP 구조인 거죠. 왜? 조동사가 왼쪽으로 가서 C0로 가버리니까 그 구문은 전부 다 뭐다? CP 구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WH 무브먼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터프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잘 배우지 않았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용고사에. 그런데 배우지는 않았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지문의 이러한 예문들은 나와요. 지문들의 예문들은 나오는데 그거를 따로 모아서 문법적으로 공부는 잘 안 가르쳤어요. 아마 여러분 맨투맨이라든가 성문 종합령 이런 문법 시간에도 이거 배운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안 가르쳐져요. 자, 터프 무브먼트라는 게 뭐냐? 삽입 종속절의 목적어를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터프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동을 허용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있어요. 이때 이 형용사 tough, easy, difficult, hard, impossible, interesting, amusing, boring, pleasant 등이 있고 명사로는 pleasure, surprise, problem, blessing 등이 있다. 이거는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별표 5개 외우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단어, 동사나 어떤 것의 유형을 우리는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외워야 돼요. 그때그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동사의 유형이나 형용사의 유형을 안 외워요, 애들이. 이름만, 터프 무브먼트는 뭐다?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 백날 그거 배워봤자 시험 떨어져요. 왜? 이번에는 플레젠트 냈잖아요. 다음 시간은 이지 내버려요, 선생님. 그 다음 시간은 터프네요. 그 다음 때는 다른 거네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명사를 내버려요. 이 학생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말을 해도 이걸 안 하더라고. 터프 무브먼트가 뭐다? 이건 절절절절 깨. 그런데 그걸 허용하는 단어들은 안 해, 단어들은.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핵심. 임용 붙느냐 떨어지냐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영어 실력에다 이론을 접목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따로 놀아. 이론대로 따로 놀아. 아, 오늘 토피컬 레슨이 뭐라는 거 배웠어. 디슬로케이션이 뭔지 알아. 그런데 그걸 문제에 적용하면 몰라. 이거 되나? 이게 되나? 단위가 되나? 모른단 말이야, 이게. 접합시킨다. 적용시킨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A번.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It is easy to please John. 존을 즐겁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문장이. 자, 그런데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to 부정사 이하의 please의 목적어에 있는 존을 어떻게 해요? 주절의 주어로 이동시켜서 John is easy to please.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영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이동을 뭐라고요? tough movement라고. tough movement.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왼쪽 이동이잖아요. left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프리포징 시키는 거. 이것도 일종의 프리포징이에요. 근데 그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명사도 있다는 거예요. B번 볼까요? It is a blessing to be with Margaret. 마가렛과 함께 있는 것은 참 축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Margaret is a blessing to be with. 마가렛은 함께 있기에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이 된다는 거, 이게. 잘 안 보셨죠? 이런 패턴을. 근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It is possible to visit America.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America is possible to visit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어때요? 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말 돼. 미국은 방문하기에 가능하다.
이건 맨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왜 말이 안 돼요? America is possible to visit. 말 되잖아요. 자기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안 된다는데 자꾸 자기가 된다고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임용고사에 한 대여섯 번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단어 바꿔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단어들의 유형들을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B번 볼까요? It is a tragedy to work with Mary. 메리와 함께 일하는 것은 이건 정말 완전히 비극이야. 이건 죽음이야, 그러면. 아주 얘가 못되고 맨 갑질은 해야 되고 못됐어. 그래서 Mary is a tragedy to work with. 메리는 정말 비극이다, 같이 일하기에. 한국말로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영어로는 안 되는데 미쳐버리겠네, 이거. 더 정말 신경질 나는 건요, impossible은 돼요. 예를 들자면 John is impossible 뭐 to 블라블라. 존은 뭐뭐 하기에 불가능하다. 이게 영어로 돼요. John is impossible to 블라블라. 그런데 John is possible to 블라블라는 비문이에요. 아직 impossible은 비문인데 정문인데 possible은 왜 비문이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논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의 구조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의 구조로 모든 언어 구조를 봐요. 한국어가 되면 될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풀면 당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교수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뽑아가시면 되네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어하고 영어는 너무 구조가 달라요. 70%에서 80%가 구조가 다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영어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하기가 쉽죠. 8, 90%가 같으니까. 한국하고 일본어는 95%가 같아요. 우리가 일본말 배우기는 쉬워요. 그러나 영어는 어려운 거예요.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구조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영어 구조를 가져야 돼요. 따로 별도로. 한국어 구조 말고 영어 구조를 따로 구축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때요? It's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 우리가. 여러분 배웠잖아. 교수법에서 critical age라는 거 배웠잖아. 응? critical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critical age, critical period에서 그 나이가 보통 몇 살? 12세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는 지금 한참 넘었잖아. 이미 게임 끝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 이거 단어 있죠? 제가 형광펜에서 외우라고 그랬잖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서들에 그 좋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요 데이터를 교수가 냈잖아요. 그럼 딱 보면 다음에는 요거 될 것 같아. 그런 데이터들 제가 정리해서 앞으로 줄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그 데이터들은 자료로 잘 안 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써줘요. 그러니까 잘 받아 적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다 직접 줘버리면 애들이 수업 안 듣고 요것만 받아간다든가 아니면 요것만 친구들한테 돌려서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와서 고생한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야?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정보가 따로 또 있어야 되지. 줄 거니까. 또 심지어는 튜터링 할 때 그 학생한테만 주는 정보가 따로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직강에 오셔서 갖는 혜택, 베네피트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결코 내가 직강 와서 1시간 차 타고 왔는데 이게 아깝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그젬플들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놈과 비슷한 개념들이 거기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honor 있죠, honor. honor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를 들자면 It is my honor to have you here tonight. 오늘 밤 당신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게 영어로 그렇거든요. It is my honor to have you here tonight. 오늘 밤 이곳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You are my honor to have here tonight. 될 것 같아. 근데 비문이에요. 그렇게 쓰면. 이 tragedy나 passable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게 한 대여섯 번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초창기에 1996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추리 다이아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adjective phrase는 무엇일까? 이 adjective phrase는 왼쪽에 adjective가 있고 오른쪽에
inful phrase /np 라는 문장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1996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adjective는 형용사죠. 그 형용사 오른쪽에 inful phrase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inful phrase는 IP. IP는 이제 tense가 있느냐 없느냐. tense가 있다, tense가 없다. tense가 있으면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문장이죠. 정상적인. tense가 없으면 무슨 문장이겠어요? tense가 없으면 무슨 문장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 투부정사지,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뭐예요? tense가 없잖아요. 혹은 뭐 동명사라든가, 혹은 분사구문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tense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것들도 전부 다 IP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뭐겠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어떤 형용사라고 그랬으니까 형용사가 있고 투부정사 구문, 여기서는 사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밑에 example 4개를 보세요. 4개 보니까 다 그런 구문이잖아요. 패턴이. 밑에 4개 보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거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 해석. 이 해석은 이제 논리학에서 배우잖아요. 논리학. 중고등학교 때 요새 논리학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수학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수학에서 논리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슬래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 IP에 NP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없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딜리션 시켰는지 어디로 이동을 시켰는지 그건 모르지만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NP가 없는 구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풀었으면 it is 형용사, 이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to 부정사 하고 NP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구문이다. 요 그림이 지금 보여주는 게 설명이 이거예요. 그럼 이러한 의미의 문장이 1, 2, 3, 4번 중에 무엇인가 그런 말 골라봐라 그런 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완전 센 기초는 아니고요. 약간 중급에 오는 건데 그따위서 완전 또 중급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러분의 일반 영어 실력만 있으면 딱 감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Easy to solve the problem. 이 구문에서 투부정사 이하의 NP를 빼버리세요. 그래도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 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생략을 해버리면 이런 뜻이 되겠죠. It is easy to solve. 생략해버리면 이런 문장이겠죠.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It is easy to solve. 이때 it이 the problem을 받으면 정문이에요. problem을 안 받으면 비문이에요. 그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라고 하면 정문일까요? 비문일까요? 정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문은 투부정사 이하의 NP가 어디로 이동해도 정문이 되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difficult to reason with a banker. 이것도 마찬가지죠. It is difficult to reason with a banker. 이 문장은 정문이죠. 자, 이 문장에서 NP가 뭘까요? The banker잖아요, NP가. NP를 빼버리세요. 혹은 이동시켜 보세요. The banker is difficult to reason with. 그 뱅크하고 논리 싸움은 진짜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 논리 정연해가지고 그 사람과 논리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3번. It is eager to keep up with the latest fashions. 자, 여기에서 NP가 뭡니까?
The latest fashions죠. 이걸 앞으로 이동시켜 봅시다. The latest fashions eager to keep up with.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냥 직관으로 보면 돼요. 영어로 말 안 돼요. be eager to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용법은 그래서 일반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be eager to의 주어는 반드시 어떤 속성을 가져야 돼요? 플러스 애니메이트, 플러스 애니멀. 상식적으로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패션이 노력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는 비문인 거예요. 그렇게 NP를 올려버리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4번. The files, NP죠? 앞으로 보내볼까요? The files are hard to keep in the drawer. 그 파일은 서랍에다 저장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장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일반 영어 실력인데 우리는 일반 영어 실력이 안 되잖아요.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럼 뭐를 배우라 그랬어요? tough movement 형용사를 다 배우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뭐 배웠어요? easy, difficult, hard 등은 to 부정사절 속에 있는 NP가 주어로 이동했을 때 정문이다, 비문이다? 정문이다 배웠잖아. 적용이 되면 앞에 배운 게 이제 제대로 된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럼 적용 안 된 거야. 반면에 be eager to는 그러한 tough movement를 할 수 있는 형용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유형을 배워야 되겠죠. be eager to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유형이 뭐가 있어요? be eager to, be able to, be willing to.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어가 원래 사람이어야 돼요. 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tough movement는 주어가 사물이어도 돼. 원래 그것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1996년도에 나왔다니까. 그 뒤로 또 계속해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걸 뭐 다 한정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걸 제가 이제 조금씩 데이터로 계속 이제 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뭐예요? tough movement라고 하는 하나의 이동입니다. 이때 tough movement는 이름이 힘든 이동이 아니고 이렇게 to 부정사절의 어떤 NP를 문두로 이동시키는 그 유형의 형용사들을 쭉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tough, easy, difficult, hard, impossible 등등의 대표적인 형용사 tough를 뽑아서 tough와 같이 to 부정사절의 NP를 문두로 이동시키는 유형이란 뜻이에요. 힘든 이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은 목적어 이동, 목적어 인상 이렇게 한국말 책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negative preposing. 이것도 올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가기 전에 3번도 올해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기출문제에 작년 11월 달에 시험 봤던 동사의 유형이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seem, appear, is likely. 이런 동사들과 try, is eager to, be likely to 대비되게 나왔잖아요. 자, 이런 유형의 동사들은 특징이 뭡니까? 주어 NP가 딥 스트럭처 상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주어가 원래 없어요. 저 동사들은 주어가 원래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어가 있는 문장 보잖아요. 예를 들면 John seems to be rich.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주어는 뭐냐 이거야. to 부정사 이하에 어디 자리인가 있다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즉 시험이 잘 나와요. 한 10대 번 나왔어요.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근데 조금만 물어보지 않고 섞어서 냈어요, 이번에는. 그럼 여러분 지금 느낌이 쫙 안 오는 거야. 저런 게 시험에 나왔나? 퀴즈 문제 나왔다니까. 반면에 try라든가 be eager to는 주어 NP가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동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be eager to하고 be likely to의 차이점. 이게 약방이 감초잖아요. 시험에 수십 번 나왔어요. 수십 번.
자, 이렇게 시험 내기도 하고요. 그 be eager to는 be likely to 하고 있을 때 차이가 뭐다? 주어 NP가 원래부터 있었느냐, 어디서 이동하느냐. 이게 바로 1, 2, 3, 4번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be eager to 대신에 다른 거 내가 be willing to 내는 거. 바꿔서 내요, 바꿔서. 그래서 주어가 딥 스트럭처 상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꼭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거티브 프리포징.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 네거티브의 스코프. 와이드 스코프, 내로우 스코프. 다 틀렸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논리적으로 디렉션만 잘 따라가면 풀 수 있는데, 틀리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자, 네거티브 프리포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부정어를 문두로 이동할 때 주어 동사를 도치해야 된다. 도치할 때는 그 네거티브의 스코프가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문장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A를 보시면 He could run for the governor under no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그는 주지사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no circumstance의 그 no가 스코프가 어디라고요? 문장 전체에 미쳐요. 그래서 문장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not하고 똑같아요. 즉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He could not run for the governor under any circumstances.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could not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때 이 no, under no circumstances라는 이 네거티브 프레이즈가 wide scope로 가는 거예요. 문장 전체에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어를 문두로 이동시킬 때 B번 보세요. under no circumstances라고 이동시킬 때, 프리포징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could he, 주어 동사를 도치한다. 그러면 그 네거티브가 문장 전체 부정을 시키지 않는 와이드 스코프를 갖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 앞으로 그 부정을 이동해도 주어 동사를 도치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일반형 실력이에요. 보고 해석을 딱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월달이지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전공 영어의 거의 30%는 항상 일반 영어 실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일반 영어는 꼭 일반 영어 시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영어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휘력, 문장 구조,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걸 다 공부하셔서 자꾸 키워놔야 돼요.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2010년도입니다. 비교적 최근 쪽으로 왔어요. 다음 문장이 비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A번, The child is difficult to travel alone. 비문이라고 딱 줬어요. 왜 비문일까요? difficult는 무슨 문장이죠? tough movement가 되죠? 그러면 the child가 뒤쪽에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와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문이래. 왜 그럴까? difficult는 tough movement잖아요. tough movement는 to 부정사에 반드시 무엇이어야 돼요? 목적어이어야 돼요. 목적어. 근데 출애불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잖아. 그러면 존이 to 부정사의 주어란 뜻이야. 그러면 to 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하는 건 뭐야? 이거야. is likely, appear, seem. 이런 거 보고 raising 동사라 그러잖아. 이게 raising 동사라고 하면 이 문장이 정문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difficult는 무슨 동사예요? tough movement 하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하면 모를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답을 두 개로 쓸 수 있어요. 첫째, difficult는 raising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주어 자리에서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또 반면에 difficult는 tough movement이기 때문에 주어는 반드시 to 부정사절에
목적어이어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아니다. 그래서 비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셔도 오케이. 관점을 레이징 입장에서 볼 거냐, 터프 무브먼트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B번. Not surprisingly, did they miss the train? 자, not surprisingly. 네거티브 프리포징을 했죠. 근데 왜 비문이야? 왜 비문이야? Not surprisingly의 이 not이 스코프가 어디예요? surprisingly에만 하는 narrow 스코프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they did not miss the train surprisingly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석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이 not은 문장 전체의 not이 아니에요. surprisingly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놀랍지 않게도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늦장 부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기차 놓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not을 문장을 전체를 받는 와이드 스코프로 받아버리면 무슨 말이 돼요? 놀랍게도 그들은 차를 놓쳐버렸다 그런 말, 놓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돼버려요. 말이 안 돼.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 돼버려요. 이래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쓰실 때 이 not 네거티브를 프리포징 시켜가지고 주어 동사를 도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도치를 해놓으면 전체 문장이 부정이 돼요. 우리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외국어하고 계약서 쓸 때 엄청 많이 당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영어가 네이티브 스피커인 사람들을 이제 변호사로 고용한다든가 해서 같이 써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못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영어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교포들도 많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미국하고 FTA 하잖아요. FTA 하는 그 대표가 김현종 씨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원래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캡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해. 그리고 한국말도 우리보다 한국말 더 잘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미운 사람이야. 어떻게 영어를 잘하면 한국말을 못한다든가 한국말 영어를 못하면 좋겠는데 둘 다 완벽하게 잘하니까 뭐 어떻게 정말 미운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배야. 이 사람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그때 FTA 했는데 그때 미국을 완전 그냥 묵사발로 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열받아가지고 그때 했던 사람 쫓겨났잖아. 너 그따구로 해왔냐. 그럼 이명박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어때요? 다시 개정했잖아.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또 하자 그러잖아. 지네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학부 석사 박사 로스쿨 출신이야. 변호사야 미국 뉴욕주. 그러니까 뭐 법률 영어 잘하지 영어 잘하지. 그래가지고 항상 미국 사람 압도했어요. 그때 카운터파트가 갔던 컬럼비아 대학교 그 로스쿨에서 공부했던 친구야 친구. 걔가 완전히 당했잖아. 이번에 이제 또 그 사람 우리가 썼어요. 이 사람이 가면 나는 일단 믿어. 절대로 안 당해. 그만큼 완벽하게 잘하니까. 무역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말도 잘하고 해서 우리의 의도를 잘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힘으로 무릎 막 밀어붙이겠지. 어쨌든 이렇게 계약 같은 거 할 때 이 나 때문에 이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그 narrow scope, wide scope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어디 갔나? 그건 좀 이따 12시에 합시다. 12시에. 지금 하기에는 좀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문제 A형 9번 문제예요. 그 중의성 문제를 가지고 냈던 거예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movement. no movement는 무슨냐면 tough movement하고 스펠링 조심하세요. tough는 T-O이고요. no는 T-H. no 이렇게. 양보절의 도 있죠. 뭐뭐 비록 하지만 이라는 그런 무브먼트인데 이름이 좀 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no movement는 do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도우절 속에 있는 어떤 요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 1번 A 보실까요? Fair dodgers, those students are, they are not thieves. 이 말이에요. 자, those students are fair dodgers. 원래 이 문장이에요. 학생들은 fair dodgers이지만 그들은 도둑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강조로 where Dutches라고 해서 이걸 강조해서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프리포징이라고 그런다. 그 프리포징 중에서도 이렇게 thou절에 있는 요소를 이동시키는 것을 thou movement라고 한다. 그러면 자, A번에 보시면 where Dutches라고 NP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B번은 quite happy, AP가 들어가 있죠. very hot, adverb phrase가 들어가 있죠. eat the mushrooms, VP가 들어가서. 자, 여기도 VP 볼 때 조심할게. though 다음에 he did. 즉, 시제 종속에 되어 있는 이 조동사 did는 같이 안 가요. 그래서 VP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가야 된다? 원형이 가야 된다. 원형이 가야 된다. 이게 IP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IP에 I0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이동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자면 옛날 방식에 자, 요런 구조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요런 구조가 있었을 때 지금 1번의 D와 같은 eat the mushrooms though he did 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이동시킨다 그러면 자, VP의 V0에 뭐가 있겠어요? 자, 원래 정상적인 문장을 쓰면 ate가 되겠죠. 그렇죠? eat에 플러스 past 시제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 근데 문제는 이걸 이동을 시켰어요. 자, 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뭐 컴프로 가든지 어디로 가겠죠? 그러면 이 VP가 이동시키면 ate the mushroo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조동사 did가 어디로 가? 어디로 남아 있어야 돼? 이 구조에서는 조동사 did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 장소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촘스키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IP 구조가 좋다고 그런 거예요. IP 구조는 그걸 해결을 해줘요. 자, 예를 들자면 자, IP CP 해서 spec C0 자, 요 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자리에 did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해를 하셨어요? 만약 이 IP 구조가 없다면, I0가 없다면 이 did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1번의 D에서는. 불가능해요. VP에서는 없잖아요. 어디래? 이게 자, VP가 이동했다. 가고 나면 MP밖에 안 남는데 D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이해를 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IP 구조에 이 I0의 존재의 이유, 근거가 바로 이런 문장들입니다. 조동사가 남아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했잖아요. will과 같은 게 남아있으면 VP가 이동하고 나면 will은 어디로 갈 건데? 이 S구조에서는 will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I0의 구조를 이 사람들이 또 주장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bject, auxiliary, inversion. 의문문이나 부정어 문도 이동의 경우에 주어 동사가 도치할 경우에 조동사는 I0에서 C0로 이동한다. 예를 들자면 Saul can play the piano 라고 했을 때 Can Saul play the piano 라고 하게 되면 이 can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IP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IP에 NP에 Saul 있겠죠? IP I0 자리에 뭐가 있어요? can 있겠죠. 그 다음에 VP에 V0에 play가 있을 거고요. NP에 the piano가 있을 거예요. 이때 I0에 이 can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IP 왼쪽 C0에 can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C0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C0가 없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콤프마 이 경우에 can 보면 Saul 뭐 play the piano 해서 can이 콤프 자리에 가면 되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앞에 가보면
2페이지 가보면, 근데 원래는 3페이지겠죠. WH 무브먼트의 그 구조로 가볼까요? C0에 will이나 can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what 이라고 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이 구조에서는 what이 갈 데가 없어요. 이 S바 구조 보세요. what이 어디로 가요? what, will은 여기 간다고 쳐. what은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이 S바 구조 한계예요. S바 구조는 주어 N쪽에 빈 공란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컴프가. 그러면 what, will 이런 문장의 경우에는 두 개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받았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때는 이제 지식이 발달 안 돼가지고 그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촘스키가 이제 이걸 만들어 버리니까 어때요? 아하, 스펙시피 자리에 WH 프레이즈가 가고 여기에 조동사가 가면 된다. 해결된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조동사 이런 것도 ID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다 이분지로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영향가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mon Hate Game Shows라고 있죠. Does Simon hate game shows? 이렇게 does만 이렇게 yes, no question의 경우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겠어요? Simon hate s가 붙어 있겠죠. I 제로가 비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경우에 촘스키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hate NP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S가 붙어있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촘스키는 뭐라고 그러냐면 V0는 원형만 항상 나와야 돼요. hate만. 그래야지 VP가 이동할 때 원형만 이동하잖아요. VP 프리포징에서 봤잖아요. 여기 S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S가 어디가 있느냐? 촘스키는 I0에 있다고 봐, 이렇게. I0 이렇게. 과거면 ED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따가 주어 NP겠죠? 자, Simon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긍정문일 때는 V0가 hate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 자리로. Simon hate the NP 이런다는 거예요. 긍정일 때. 자, 의문문일 때는 이동 안 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요 I0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게 어디로? C0로.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만 있게 되면 시제만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써요? do라는 서포팅하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do가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가면 thus가 되겠죠? 여기 가면 di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VP 이동을 하게 되면 요 I0에 조동사 시제만 있게 되면 did가 남을 것이고 조동사 will이 있으면 will만 남을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단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1번. 첫째,
1번은 the books만 밑줄을 그었어요. 2번은 the books about New York까지만 밑줄을 그었어요. 3번은 the books about New York that she bought. 전체 문장을 줄을 그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서.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하고 좀 다르죠, 또 이제? 약간 다릅니다. 자, 이동인데, 자, right 이동일 수도 있고, left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습니다. 여기 example들 잘 보관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다 example들입니다. 다음 밑줄줄 부분이 단위인지 아닌지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혹시 오리엔테이션 안 오신 분들은 밑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때 주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저는 기출문제 풀이를 7, 8월 달이라고 했는데 그걸 5, 6월 달로 당겨달라. 왜냐하면 김윤석 선생님도 그때 같이 기출문제를 하니까. 그리고 기출문제를 7, 8월 좀 늦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는 그러면 기출문제를 앤드루 랏포드의 트랜스포메이션 그라마 하고 하면서 기출문제 과거 한 20여 년 것 풀어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바뀐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다 보셨습니까? 적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사진 찍으셔도 돼요. 카메라로 딱 사진 찍으셔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수업을 못 듣게 되거나 뭐 빠지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는 접수처에서 말해서 인강으로 보강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신청하시면 다 보강이 되니까 좋습니다. 아니면 뭐 수업 들었지만 한 번 더 듣고 싶어. 놓친 게 좀 많아.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랬을 때는 가서 한 번 더 듣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자, 오케이. 1번. The books.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먼저 직관으로 딱 해보 직관.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이동 한번 시켜봐. The books nobody liked about New York that she bought. 대체를 시켜봐. Nobody liked them about New York she bought. 이렇게. 그 다음 2번. The books about New York. 2번은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딱 좋잖아. 3번. 3번은 돼야 안 돼요? 3번은 되겠죠, 무조건. 그죠? 하나로 다 묶어도. 문제는 이제 2번, 1번은 좀 이상하긴 한데, 2번은 난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어떻게 검증하실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급이야, 상급.
아까 초급, 중급, 고급 왔잖아요. 이제 고급으로 왔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죠? 검증하는 방법이 뭘까? 자, 첫 번째, 프리포징 할 때, 토피컬 할 때는 뭐였어요? 이동 다 시켜봤어요. 그리고 말이 되는지 안 돼. 그런 때는 뭐예요? 그거를 내가 비록 원어민은 아니지만 6월 1일 브라더라든가 프리티 워먼은 딱 봐도 직관적으로 내가 단위가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직관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직관이 안 돼요. 직관이 안 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추리를 그려야 돼요, 추리를 그려야 돼요. 자, 추리를 그릴 때 단위의 정의가 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추리를 그릴 때 단위의 정의는 뭐예요? 어떠한 노드가 있으면 단위가 되려고 그러면 그 단위가 속해 있는 단어들의 제일 높은 노드,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단위가 되려고 그러면 세 개의 단어가 속해 있는 노드들 중에서 제일 높은 꼭지점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더가 제일 높으니까 이것이 제일 높은 이 노드. 이 노드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가 포함이 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 노드에 없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는 비문이에요.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를 학생들이 몰라요. 이거 외우세요. 고급이에요, 고급. 이게 안 가르쳐줘. 잘, 학원서. 안 가르쳐줘, 이거는. 고급 문제라서 안 가르쳐줘. 일단 어려워. 되게 어려워. 저렇게 설명을 안 해줘요.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뭔지. 다시. 어떤 단어들이 단위가 되려 그러면 그 단어들이 속해 있는 노드들 중에서 제일 높은 노드가 포함하는 모든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노드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빠뜨렸다거나 그 노드에 없는데 어떤 단어를 넣었다든가 하면 뭐예요? 그거는 단위가 아니다.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자, 그럼 이제 추리를 제가 그려볼게요. 추리를 이제 그려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잖아요. 자, 이걸 그려봅시다. NP determine the N-bar N0 통을 시킵시다. 그 다음에 books 자, 요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맞추려고 그러면 첫째, 추리 다이아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릴 것. 제대로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추리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constituent가 어떻게 되는지 정의. 추리 다이아그램을 이용한 이 constituent 정의를 알아야 돼요. 자, 추리 다이아그램을 이용한 constituent 정의가 뭐였어요? 속해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높은 노드에 있는 그 노드, 단어의 노드가 도미네이트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단위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일 높은 노드가 뭐겠어요? 도를 도미네이트하는 이 노드겠죠? 이 노드겠죠? 이 노드,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가 예를 들자면, 자, 밑줄을 제가 그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게 1번이었죠? 이게 단위이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들어있는 단어가 어디예요? 이거죠? 그 다음 어디죠? books죠? the books예요. 그러면 the books가 단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더하고 노드의 books의 노드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더잖아, 더. 이 노드, 제일 높은 노드가
노미네이트하는 모든 요소가 뭐라고요? 들어가야지 단위예요. 빠지면 단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노드가 도미네이트하는 게 뭘까요? 도미네이트란 말은 뭔지 알죠? 요새는 이제 도미네이트, 프리시드 이런 건 안 가르쳐요. 그건 다 학교에서 배우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다 가르쳐 주세요. 워낙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하고 오더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자, 요놈이 도미네이트하는 밑으로 다 포함해야 돼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므로 the books라고 밑줄 그어놓고 나서 이 문장에서 1번 문장에서 the books가 단위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단위가 안 된다라고. 정의는 뭐라고요? the하고 books에 dominate하는 가장 높은 노드가 지배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 뭐라고요?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the books의 가장 높은 노드가 the의 이 NP예요. 이 NP가 dominate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The books about New York that she bought까지 다 들어가야지 단위예요. 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어떻게 될까요?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까지만 2번. 2번도 마찬가지죠. 자, the books about New York. 여기까지 그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 것에 가장 높은 노드가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에 도미네이트하는 요소가 다 하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대시보드가 빠졌잖아. 그 단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3번은 어떻습니까? 3번은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다잖아요. 다. 다죠? 다니까 자, 제일 높은 더만 보면 되지. 자, 이것이 도미네이트하는 모든 요소가 어때요? 다 들어가 있죠. 보니까 빠진 게 없죠. 혹은 뭐 다른 데 들어온 게 없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밑줄 지은 그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컨스티튜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잖아. 이건 일단 뭐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추리. 여러분은 추리 그리는 건 지금 모르죠?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학원의 맹점이 뭐냐면 이 가르쳐줘요. 이게 됐어. 추리를 그릴지 몰라. 다른 이그젠플 나오면 못 그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건 우리 12시 때 한번 해볼 거야.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이제 배웠잖아요, 수업 시간에. 12시에 가서 또 문제 풀어봐요. 또 못 풀어요. 그거 미쳐버리겠어요. 왜 그래요? 추리 그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요걸 하나 제가 붙여놨어요. 요건 내 원래 개론서. 김영문 비전 영학 개론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요. 지금 이제 개정 작업하고 있으니까 개정하면 나중에 이제 요게 10개 있거든요.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추리를 다 집에서 그려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다 보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려오세요. 반드시 그려오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12시에 다음번 12시에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답도 다 줄 거예요. 프린트 복사해서 칠판 그림 10개나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복사해 줄 테니까 뭐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숙제 반드시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커렉션 해줄 테니까 커렉션 해가지고 1:1 튜터링을 할 때 왜 이렇게 자네는 그랬는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뭐가 문제지? 그걸 다 1:1 교정받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원에서는 이 작업을 안 해요. 그냥 설명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면 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뭐 틀린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 비슷해요. 내가 수영을 배워요. 근데 수영을 배우는 수영 강사 가서 강의를 해요. 자, 호흡을 하실 때는 고개를 물 위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들이마신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는 푸 내뱉으시고 팔은 오른쪽 것을 먼저 빼서 45도 각도로 앞으로 쭉 뻗으시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는 쭉 훑으시고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발은 어떻게 차고 이거 강의를 해요. 그 여러분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뭐 알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100번 들은다고 해서 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영은 이론 몰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이명이 안 되느냐는 그거예요. 수영의 이론을 선생님한테
수백 명씩 있는 강의실에서 내가 100번 들었느냐, 안 들었어도 물속에 들어가서 해봤느냐의 싸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그려보고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지금 1:1 튜터링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인 거죠. 반드시 하셔서 자기 것을 고쳐서 내 것으로, 즉 수영의 몸이 내 몸에 배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 펠프스급 비디오 100번 봐봤자 안 돼요. 내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려서 가져오시고, 이런 숙제를 종종 내줄 거예요. 직접 해서 나한테 제출할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력이 늘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볼까요? 자, 이건 어떨까요? I traveled the world from Moscow to Rio 라고 해서 밑줄을 그었어요. 이게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어렵죠?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적어도 추리를 그려야 되는 거죠. 추리를 그리려고 그러면 저 동사의 유형이나 쓰임새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모르잖아요, 내가. 저게 단위가 어떻게 될까? 자, 1번 단위를, 자, the world를 NP로 보시고요. 자, determine the 묶어서 from Moscow to Rio. 자, 이렇게 하면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밑줄 친 부분이지.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그렸다면, 이렇게 그린다면 단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밑줄이 그어졌잖아요. 자, 이것들을 도미네이트하는 노드를 볼까요? 가장 높은 노드가 여기죠. 그럼 이 노드가 도미네이트하는 모든 요소가 이거죠. 다 들어가 있죠. 그냥 단위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저 1번은 정문이어야 되겠어요? 비문이어야 되겠어요? 정문이어야 되죠. 근데 저건 정문일까요? 비문일까요? 비문이에요. 황당하지.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저게? 미쳐버리겠네, 정말로. 왜 그래? 그래서 저 구조는 이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 구조가 아니에요. 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바자하츠에 의하면 저런 구조예요. 즉 밑줄이 어떻게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럼 이 밑줄 그어진 부분에서 가장 높은 노드에 있는 거 뭐예요? 이 노드잖아요. 이 노드. 그렇죠? 그러면 이 노드에 다스리는 게 되려고 그러면 이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from Moscow to Rio 자체가 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travel the world from Moscow 전체가 단위가 돼야 돼요. 저 경우에는 NP만 따로 해서 the world from Moscow to Rio가 단위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문인 거예요. 저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travel의 저 동사 유형이 the world가 from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동사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the world를 삭제해 보세요. the world를 삭제해 보세요. traveled from Moscow to Rio. 영어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만약에 the world 아까 했잖아요. 이거 PP.
자, from Moscow to. 만약 이 구조가 단위가 된다면 여기서 the world를 삭제해 보세요. 이건 뭐 없애버리고 그냥 from Moscow to Rio가 단위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traveled 동사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traveled, the world 자체만 영어로 말이 돼요. traveled, the world 빼고 from Moscow to Rio 이렇게도 말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the world from Moscow to Rio 이게 하나의 단위라 그랬을 때 이때 the world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travel하고 속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보니까 아하, constituent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 어때요? 그냥 그 이론 몰라도 직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move, sculpture 약간 직관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동사의 속성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급 가니까 어때요? 추리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점점 어때요? 지금 진화돼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나의 맹점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자, 초창기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초등순이니까. 어프리치 오면 다 당연히 다르지 뭐. 요리를 보라 딱 봐도 다르잖아. 근데 중국 가니까 뭐예요? 아, move하고 see의 동사 유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그 유형 다 알아도 뭘 알아야 돼요? 추리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리를 통한 단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려워진 거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상급으로 가니까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추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거의 99.99% 학생들 추리를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좀 12시 때 한번 해보세요. 풀어지나? 안 풀어져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대, 30대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려면 남들이 다 푸는 초등 문제도 나도 풀면 합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남들이 못 푸는 중등, 고등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동사 유형, 개념, 동사의 유시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 수준의 엑스바 티오리의 추리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은 이 수준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대부분 추리를 못 그려. 이론만 듣고 끝. 컴플리먼트, 에정트 뭐 그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추리를 못 그려요.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저와 함께 풀어나가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With yellow hat. 이건 어떨까요?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건 이동을 어디로 해야 돼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전 프리포징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거는 오른쪽 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기서는 엑스트라 포징이라고 그렇습니다. 라이트 디스로케이션이 아니에요. 저 때는 뭐예요? 엑스트라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웨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웨이치.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될까? 한번 추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추리. NP. 자, determinant 6. 엔바, 아인슈. 엔바, PP, N0, 위민. 하고 with yellow hat. 자, 여기서 밑줄이 어디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의 가장 추리를 그려보면 사실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PP의 P바의 P0의 NP 이렇게 되어 있죠. 이 NP의 여기 AP의 yellow, N0의 hat. 자, 그러므로 width가 가장 높잖아요. 이 P0의 가장 높은 노드가 여기잖아요. 여기. 맥시물로 봐도 뭐 여기잖아요. 이 안에서 도미네이트하는 모든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된다. 어떤 친구들은 6 위민이 빠졌는데 어떻게 단위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six women이 이동을 했으면, 요 놈이 이동을 했다면, 요 놈부터 따져야지. 이 놈이 이동했다면, 요 놈부터 따져야 되지. 그러면, 이거 당연히 비문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six women이 이동을 해야 안 해요? 이동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동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만 보면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이해되셨어요? 이동하는 놈만 보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는 six women을 왜 보냐고. 그렇게 와서 나한테 따진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 six women의 이 six가 제일 높은 여긴데, 이게 다 이동해야지 왜 이것만 이동해 그러는 거야. 이동은 six women 이동 안 했다니까. 뭐만 이동했어요? with 이하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디렉션을 또 잘 못 봐. 밑줄 친 부분이 이동할 때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동,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놈도 다 이동해야 돼요? 아니잖아. 이게 디렉션을 잘 보셔야 돼, 디렉션. 감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떨까요? 3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엑스트라 포즈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죠. 이렇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동 없어요. 관계대명사절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없어요.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선행사 앞으로 이동할 수 없어요. 관계절은 선행사 뒤로 이동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저 이동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자, 추리를 그려봅시다. 추리를 그려보면 the dogs 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엔바 dogs. 자, 관계대명사절은 엔바와 엔바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절이죠. that, were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C-바의 C0의 IP. 자, C0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that. IP에 해당하는 게 뭐죠? were chained to the house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높은 게 that이죠. 이것의 가장 높은 노드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도미네이트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간 것이 오른쪽으로 엑스트라 포즈에서요. 그러니까 constituency movement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거는 이동이 단위로서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잖아요.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단위가 된다. 단위 오케이. 어려워졌죠, 많이. 6월 이틀 불하다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 이렇게. 그걸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단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증명은 뭐였어요? 직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야. 그냥 뭐 그 정도 뭐. 두 번째, 그 동사의 쓰임새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이게 단위가 되는지, 단위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최고 난도가 뭐예요? 추리를 그려서 이게 단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단위 문제는 이 추리가 최고의 상위 문제였어요.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2014년도에 나왔던 게 가장 어려운데 그거는 좀 쉬었다가 1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고요. 질문은 쉬는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합시다.